목요일 밤 빅토리아 풀젠과의 경기에서 라스무스 헤이룬드의 활약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또 한 번의 실수로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. 0대0으로 팽팽하던 상황에서 오나나는 마테이스 더 리흐트에게 패스하려다 파벨 술추에게 가로채기를 당했고 술추는 재빨리 마테이 비드라에게 연결하여 골을 허용했습니다. 헤이룬드의 두 골 덕분에 결국 유나이티드는 중요한 유로파리그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나나의 실수는 두 경기 연속으로 발생한 것이며 특히 일요일에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입니다. 그러나 경기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팀 동료를 옹호했습니다. 페르난데스는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안드레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그를 굳게 믿습니다. 그는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볼 컨트롤 능력을 신뢰합니다. 실수는 축구의 일부입니다. 실수가 없다면 골도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 잘했습니다.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나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 실수 경력 때문에 그가 저지르는 어떤 실수든 빠르게 화제가 됩니다. 지난 시즌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갈라타사라이와 3대3으로 비긴 경기에서 두 차례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결국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진출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빅토리아 풀젠과의 경기에서의 실수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. 그 경기에서 그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슈팅에 속아 중앙으로 향하는 슈팅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공은 그의 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. 포레스트는 그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고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필 존스는 당시 오나나가 더 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존스는 그는 실망했을 것이다. 다시 보기 힘든 장면일 것이다. 라고 말했습니다. 너클볼 같은 슈팅이었지만 막았어야 했다. 실수를 했지만 그는 이번 시즌 더 나은 골키퍼 중 한 명이었다. 오나나만의 잘못은 아닌가. 아모림의 시스템이 어떻게 위험한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. 페르난데스는 우리는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안드레 오나나는 마타 더 리흐트가 공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공을 놓쳤고 그들은 골을 넣었습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후방 빌드업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러한 경기 스타일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잘 작동할 때는 상대의 압박을 뚫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. 하지만 실패할 때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. 많은 현대 감독들처럼 루벤 아모림은 골키퍼가 롱볼보다는 짧은 패스를 선호하는 점유율 기반 축구를 좋아합니다. 더 리흐트는 아모림의 전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선수로 지목되었고 빅토리아 풀젠의 골에 대한 책임 중 일부는 그에게 돌아갔습니다.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오원 하그리브스는 두 선수 모두의 잘못이다. 라고 말했습니다. 더 리흐트는 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섰지만 측면으로 공을 빼내기 위해서는 공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. 아모림은 센터백들이 공을 받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. 어려운 위치입니다. 전 아스날 미드필더 카렌 카니는 빅토리아 풀젠의 골 장면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안드레 오나나의 발 앞으로 늘어온 패스를 했고 그 후 그는 더 리흐트에게 가까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.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공을 반대편으로 튕겨내어 높은 압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더 리흐트는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공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는 반응이 너무 느렸고 결국 실수로 이어졌습니다. 오나나는 지난해 7월 전 감독 에릭 텐 하흐에 의해 영입되었습니다. 텐 하흐는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점유율 기반 경기 스타일로 전환하기 위해 다비드 대 헤아를 대체했습니다.
12년 동안 올드 트래포드에 있었던데 헤아는 한동안 팀을 떠나 있다가 여름에 이탈리아 팀 피오렌티나에 합류했습니다. 헤아를 대체하기 위해 오나나가 영입되었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피합니다. 특히 34세의 전 스페인 국가대표 골키퍼 대 헤아가 14경기에서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는 오나나보다 더 높은 선방률 80% 대 67.1%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나나와 달리 아직까지 골로 이어지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헤아는 오나나보다 더 적은 슈팅 55대 82에 직면했는데 이는 피오렌티나가 세리에 A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의 앞에 있는 수비진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오나나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유나이티드 골키퍼가 헤아보다 훨씬 더 많은 패스를 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패스했다는 것입니다. 이번 시즌 오나나의 패스 성공률은 헤아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냈을 때의 성공률 72.6%보다 높습니다. 그의 볼 컨트롤 능력은 18개월 전 그가 영입된 주요 이유이며 아모림의 경기 스타일에 여전히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카니는 오나나는 볼 플레잉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골키퍼 중 한 명입니다. 라고 덧붙였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부 센터백보다 발밑 기술이 더 좋습니다.